네, 안녕하세요. 네, 소자본 F&B 창업에 대해서 강의할 F&B 전문 컨설턴트 최완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창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창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뭐 도소매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유통, 뭐 혹은 서비스 등의 다양한 이제 창업 진행 방향이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그 중에 F&B, 즉 이제 음식과 음료에 관해서 이제 포커스를 두신 분들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몇 가지 팁이라든지 전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카페의 원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지금 보시는 PPT를 보시면 이제 표가 있죠. 이 표가 사실 카페의 원가 구조이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인 F&B 쪽 모든 외식업의 기본적인 평균적인 원가 구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보통 이제 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3%에서 한 38%, 40%를 넘지 않는 선 안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으시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인건비가 한 22% 정도, 그리고 임대료 한 7% 정도 선에서 잡아주시면 좋으시고, 이제 기타 원가라는 거는 이건 이제 뭐 공과금이라든지 그 외에 보통 이제 감가상각이라든지 뭐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렇게 한 13%를 잡으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에서 한 25% 정도가 순수익으로 이제 떨어지는 구조로 보통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각각의 이제 원가 기준에 대한 비율을 잡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도 이윤이 생겨도 그게 어디로 새는지, 혹은 이게 남는 건지 혹은 넘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창업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원가 구조에 대해서 본인이 창업을 하실 때 그리고 운영을 하실 때 기준점을 가지고 잘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으로 이제 이 원가 구조표를 넣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원가와 재고 관련된 이야기 전에 커피의 원가를 먼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사용하는 원두 1kg가 보통 이제 한 2에서 3만 원, 혹은 이제 그거보다 더 낮게 이제 만 원 한 중반대도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한 잔당 원두가 한 20g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로스율을 제하고 나면 보통 한 40잔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커피 한 잔의 원가가 한 400원에서 한 700원 정도까지 보통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그러면 그 커피 원가를 가지고 그 외에 이제 우유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의 원가를 총합해 가지고 이제 총 이 식재료 퍼센트 내에서 이제 33%에서 38% 사이에 적정선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가 구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가 충분히 되셨다면은 이 원가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재고의 안정성, 재고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한다든지 식당을 운영을 할 때 이 재고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충분히 식재료를 발주를 해놓는다든지 원재료를 발주를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는 묶여있는 돈이에요. 그거를 충분히 원활하게 팔아내지 못한다면, 쳐내지 못한다면 사실 그거는 모든 재고에 대한 비용은 이제 업주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고가 쌓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재료가 모자라서 팔지 못했을 때 느끼는 소비자의 입장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그만큼 재고가 넘쳐서 이제 재고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 재고의 퀄리티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제품에 대한 퀄리티로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항상 평균적인 예상 발주량과 기간을 정하여서 이 순이익 계산표 안에서 이제 충분히 재고량이 식재료의 비율이 넘어가지 않는 선 안에서 충분히 쳐낼 수 있을 만큼 발주를 넣어주시면 좋으시고요. 충분히 쳐내지 못할 만큼 이제 그만큼 순이익이 낮아진다는 점이니까 그 부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윤을 생각했을 때 이제 원가 대비 마진율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수준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식당이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요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식재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점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를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하여야 되는지 개인 브랜드를 오픈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이제 프랜차이즈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시스템이 갖춰진 업체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카페를 운영하는 데 대한 뭐 이해도라든지 숙련도라든지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 특히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케어가 들어갈 것이고 이 브랜드에 대한 이제 인지도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의 접근성도 훨씬 쉬워지겠죠.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 개인 브랜드보다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는 게 더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즘 프랜차이즈 하나를 오픈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백다방을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한 15평 정도 선에서 대략 보증금과 뭐 권리금을 포함한다 하면은 1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인 브랜드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용이 비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많이 없어요. 이제 업체에서 원하는 메뉴라든지 원하는 시스템 안에서 이제 본인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자, 그렇다면 개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본인이 원하는 메뉴와 본인이 원하는 뭐 인테리어, 메뉴, 이미지 다양하게 개인이 추구하는 개인이 이제 펴나가고 싶은 그 스토리에 맞춰서 이제 업장을 오픈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말한 이 장점이 그대로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자유롭다 보니까 그만큼 자기의 어떤 능력치라든지 숙련도라든지 전문성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법적인 이렇게 식품 이제 F&B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법적인 절차인데 뭐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그 외에 뭐 부동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단점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랜차이즈와 개인 브랜드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커피, 그중에서 커피 제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PPT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충분한 머신이 없을 경우, 그리고 이제 커피를 직접적인 추출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갖춰졌을 경우. 사실 위 경우는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못한 경우예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라든지 혹은 이제 콜드브루나 이제 필터 커피 전문점일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B2B 이제 즉 도매를 말하는 거죠. 이제 도매라든지 아니면 단체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 내용 중에서 이제 콜드브루가 적절합니다. 이제 콜드브루는 뭐 요즘에 원체 대중화가 됐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이제 커피를 상온의 물에 이제 침지 혹은 이제 점진식으로 추출을 하는 방식이고, 보통 대량 추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선 제조 후 주문 판매가 가능하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 주문이라든지 B2B 등에서 굉장히 적절한 추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콜드브루 추출이 가능한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할 테고, 사실 이 공간은 제가 앞쪽에서 말했던 이제 개인 카페에 해당하는 부분일 텐데 뭐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고요. 위생 영업 허가가 굉장히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이제 추출을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준비를 했을 때 당연한 거지만은 위생 영업 허가를 꼭 필수로 받고, 궁금한 부분은 그 이제 해당 위생과에 잘 물어본 후에 진행을 하면 좋을 테고,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은 이제 OEM 의뢰도 가능하고요. 이런 법적인 절차나 공간에 대한 대여 혹은 뭐 추출 기구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컨셉에 맞춰서 요새 굉장히 콜드브루만 이제 지급을 하는 이제 OEM 업체들이 많아요. 이제 이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대량 주문을 통해서 이제 B2B 판매라든지 단체 판매가 가능하고, 사실 하지만은 머신이 없을 경우,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머신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커피 메뉴 외에 다른 메뉴가 좀 주력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 이제 머신이 있어서 커피를 직접 추출할 수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지금 소자본 카페 창업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저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를 추천하고요. 사실 뭐 이제 몇 천만 원대의 고가의 머신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 분명 확실하게 있겠지만은 그 정도를 숙련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중저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도 충분히 꼭 구매가 아니더라도 대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은 그만큼 적정 수준의 원두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는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본적인 전문성, 제가 이제 말하는 기본적인 전문성은 커피 맛에 영향을 주는 아주 절대적인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커피의 양, 그리고 이제 물의 온도, 그리고 추출 시간, 그리고 커피의 분쇄도, 그리고 이제 물과 커피의 이제 비율, 그리고 이제 로스팅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공부와 이해도를 충분히 갖추시고 이제 커피를 이제 직접 추출해서 판매하는 그 정도의 역량은 충분히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재고 걱정이 적고 원가율이 괜찮은 음료. 저희는 이제 사업이고 창업이고 이제 이윤을 목표로 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당연한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음료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 이제 커피가 아니더라도 주스류나 에이드류로 충분히 이런 부분을 메울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초기 원가를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주스류들은 원가 변동이 굉장히 큰 메뉴예요. 자, 그렇다면 원가를 낮추려면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제 값싼 재료가 베이스가 돼야 되고, 또 재고 걱정을 낮추려면 다른 메뉴라도 이제 기본적인 재료를 통일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원가를 낮추는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철 과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철 과일을 사용하면은 제철 과일 하면 좀 비싸지 않나요?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철 과일은 그 시기에 가장 많이 나는 과일이고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거래가 되고 또 그만큼 또 싸게 나오는 과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분명 상품성이 또 떨어지는 과일들이 나올 텐데, 상품성이 떨어진 과일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저희는 과일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음료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품성이 떨어진 과일들, 조금 물러진 과일들이 사실 당도가 더 높고 맛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과일들을 공략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고요. 그럼 이런 과일들을 이제 좋은 가격에 구입을 하는 방법이 뭐냐? 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변 이제 식자재 거래처, 도매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주변 과일 가게들과의 거리를 충분히 하면서 이제 그쪽 대표님들과 이제 얼굴을 터놓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 방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낮은 가격에 과일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고, 또 그 낮은 가격에 받은 과일을 그만큼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부분인데 계산서를 통해서 나중에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초기 원가를 잘 잡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용량의 원액 제품을 사용하자. 뭐 말을 들으면 대용량의 원액 제품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카페들이 대용량의 원액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에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생과일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대용량의 원액 제품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탄산수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훨씬 맛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과일을 쓰는 것보다는 대용량의 원액 제품을 쓰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첨가물이라든지 맛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원가 부담 없이 맛있는 음료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재고 걱정이나 원가 요율이랑은 조금 별개의 이야기인데 비주얼적인 요소는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과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허브류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과일에 대한 좀 음료에 대한 데코레이션을 충분히 해주셨을 때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SNS 마케팅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고 실제로 그 부분이 요즘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 메뉴를 연구하고 개발하자. 시즌 메뉴 같은 경우에 사실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프랜차이즈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봄에 딸기, 여름에 수박, 여러 가지 시즌이 되면은 그에 맞춰서 다양한 시즌 메뉴가 나오는데 이 시즌 메뉴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원가를 낮추면서 이제 업장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방법이죠. 제철 과일을 사용해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시즌 메뉴를 연구하고 개발했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원가율이 괜찮은 좋은 커피 외의 음료가 나온다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와 이제 다양한 음료에 대한 기본적인 제조 방법이라든지 혹은 이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런 이런 기본적인 이제 음료 제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자,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이제 소자본 카페의 전략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전략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박리담회와 고급화의 전략이 있는데 일단 먼저 박리담회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싼 가격에 그만큼 이제 많이 판매를 한다는 그런 말인데 실제로 이제 저렴한 원재료가 장점이고 이제 그만큼 이제 B2C뿐만이 아니라 이제 B2B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추출 숙련도를 높일수록 이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제 매출 증대와 직결이 되겠죠. 사실 여기서 이제 추출 숙련도가 중요한 부분이 박리담회면 그만큼 많이 팔아야 된다는 점인데 본인이 운영하는데 이 많이 팔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역량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이제 그만큼 손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추출 숙련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이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피크 타임 시에만 단기 알바를 고용하여 이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카페를 창업을 하시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치가 임박을 했을 때는 이제 직원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직원을 뽑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절차 때문에 혹은 이제 법적인 노동법에 대한 절차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인력을 잉여 인력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그 부분은 다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바쁜 시간, 이제 피크 타임, 박리담의 가장 대표적인 피크 타임이면 이제 회사 점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생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학교에 이제 나가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딱 몰리는 시간대에 한두 시간짜리 이제 단기 알바를 고용할 경우에 그 시간에 충분히 추출의 숙련도가 높아진 알바를 고용함으로써 이제 효율적 운영이 될 것이고 그거는 이제 곧 이제 매출 증대가 되겠죠. 그 이후에 이 단기 알바의 역할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본인이 혼자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테고요. 대표적인 이제 경우가 이제 뭐 벤티라든지 백다방이라든지 컴포즈 같은 이제 대용량 커피 전문점 이런 카페들이 이제 박리담회의 전략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고급화 전략 고급화 전략은 이제 개인 카페에 보통 해당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전문성 비주얼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함께 갖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음료를 커피를 이제 제공을 하고 추출을 하는데 얼마나 이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비주얼 음료의 비주얼이나 디저트의 비주얼 혹은 이제 그 가게에 이제 일을 하는 업주라든지 직원들의 이 카페가 갖고 있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비주얼 역시 이 고급화 전략에 해당을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아까 갖고 있는 그 전문성과 비주얼을 가지고 충분히 이게 손님에게 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가 이제 전략이 될 텐데, 보통 이렇게 전문성과 비주얼 서비스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게 충분히 퀄리티를 갖춘 업장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러면 퀄리티를 갖추게 될 경우에 이제 고객과 이제 1대1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고, 그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충분히 충족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객단가도 높아지고 단골 확보라는 매출 증대에 해당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단체 주문이라든지 박리 다면은 이제 상반된 전략이다 보니까 사실 피크 타임이라는 개념 없이 소수 운영도 가능해요. 제가 카페에서 잠시 맡아서 이제 운영을 했을 때도 개인 카페였고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은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급화 전략, 이제 전문화 전략을 통해서 저 개인에서 이제 매장을 운영을 했을 때도 한 10테이블 정도는 충분히 쳐내면서 단골 확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인건비 절약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고급화 전략의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고급화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말 인테리어가 이쁜 개인 카페라든지 아니면 혹은 이제 드립바 아니면 에스프레소 바 이런 이제 개인 카페들이 이제 이 고급화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박리 다음에 고급화 전략 이제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을까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의 이제 10% 커피라는 브랜드예요. 이제 1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당시 이제 운영을 하던 이제 옆 매장에서 조그맣게 오픈을 시작한 매장인데, 처음에 저게 개인 카페인지 혹은 브랜드인지 모를 정도로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성 안에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략 참 괜찮다라고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개인 카페에서 프랜차이즈 업체가 될 만큼 굉장히 성장한 업체죠. 이제 이처럼 싼 원재료에 이제 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도 충분히 개인 카페 고급화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추가를 했을 때는 이러한 업장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업장을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패키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이제 패키지라 함은 이제 테이크아웃 용품을 말하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워크인이라든지 이렇게 업장에서 이제 드시는 손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제 경험상 테이크아웃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이크아웃 용품이라든지 테이크아웃 음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테이크아웃 용품에는 지금 제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일회용 컵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파우트 파우치라든지 보틀이나 이제 밀크티 병들이 있어요. 이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다 똑같은 장점은 편리하다는 점, 편의성. 말 그대로 이제 테이크아웃에 적합화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일회용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일회용 컵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테이크아웃 용품들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대중화되어 있고 익숙한 그런 용품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스파우트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밀폐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료가 샌다든지 뭐 이런 부분 없이 단체 주문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 뭐 사실 바틀이나 이런 밀크티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비주얼적인 뭐 요소들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단점을 얘기하자면 사실상 환경적인 문제가 제일 크겠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문제, 일회용품들의 가장 큰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될 것이고, 뭐 스파트라든지 뭐 이런 보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앞선에 말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시는 음료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커피를 마시는데 뭐 아인슈페너라든지 이렇게 입을 대고 마셔야 되는, 그게 훨씬 맛있는 음료를 드실 때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아무리 우리가 환경적인 거를 고려하더라도 이 음료에 해당하는 이 음료에 어울리는 컵들이나 용품들이 있는데 그거에 전혀 맞지가 않다는 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해당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못한 그런 테이크아웃 용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이제 편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저의 개인적인 대안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PPT에 나와 있는 캔실링인데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콜드브루라든지 뭐 다양한 카페에서 요즘 이제 캔실링을 이용해 가지고 음료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페트병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9%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도 환경 문제로 이어지는 건데 이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0% 이상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환경 친화적 소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음료가 갖고 있는 그 특이성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일회용품을 써야 한다면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재활용률이 높은 캔을 사용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캔 실링이 전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카페들도 많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소자본 창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 이 기본적인 시설 비용만 갖춰 놓으시면은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회용품을 구비를 해두고 사두는 비용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던 이제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일회용 용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도 해보고 이제 예전에 많이 찾아본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라코스테 아시죠? 라코스테 이제 악어가 그려져 있는 이제 그 이제 의류 브랜드인데 이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 왜 이제 음료 얘기하는데 나왔냐? 사실 이제 직결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한 관심을 이제 조금 더 증대하기 위해서 한번 라코스테에서 이제 시그니처로 갖고 있는 악어 대신에 각 나라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동물들을 악어 대신 이제 캐리커처를 삽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판매의 수익금은 그대로 이제 환경보호에 돌아갔는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해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인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를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일회용품 패키지에 적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일회용품들이 있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이런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컵에 또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조금은 일회성에서 벗어난 조금을 몇 번은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보틀들의 이런 멸종위기 동물이라든지 혹은 뭐 환경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혹은 경각심과 동시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그림이라든지 문구를 통해서 이 보트를 이제 삽입을 해 놓는다면 사실 이 디자인을 하는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 디자인을 하고 이제 삽입하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뭐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환경적인 이슈를 건드려 준다면은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대한 친환경적인 마케팅 효과도 일어날 뿐더러 매장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구축을 하면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조금 더 남들과는 다른 카페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연쇄적인 장점이 발생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자본 이제 F&B 창업의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사실은 조금
형식적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뭐 제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연이나 추출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지금은 조금은 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 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창업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과 판단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으셨겠지만은 열심히 강의를 시청해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F&B 전문 컨설턴트 최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